상사와 얘기해봐. 그 사람이랑 얘기해봐. 이런 말들을 영어로 할 때 with the boss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동사 speak, say, tell, talk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들어가야 할까요? 이 단어들 모두 뉘앙스와 용법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단어들의 뉘앙스를 먼저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 단어, 또 언어라는 게 우리의 삶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단어들이 생겨났는지 알면 여러분 이 뉘앙스 평생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말하는 거 잘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말을 못하죠. 그냥 옹알이로 목소리를 좀 내다가 어느 특정 언어를 말을 하게 되잖아요. 모국어. 그래서 speak 같은 경우는 이 목소리를 내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국어로 목소리를 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진지한 상황, 또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듯한 느낌도 있죠. 어떤 의견을 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speak는 두 가지. 언어 능력, 영어를 할 수 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의견을 진지하게 목소리를 내다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나와서 이게 입 밖으로 뭐뭐라고 나오겠죠. 어떤 단어나 문장이 그게 바로 say 이거예요. 뭐뭐라고 말하다. 이게 입 밖으로 소리가 나는 그 느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마치 말풍선이 있듯이 단어나 문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바로 say.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내가 그냥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tell의 뉘앙스예요. 그리고 누군가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제 되받아 말을 하겠죠. 그래서 대화가 되잖아요. 핑퐁핑퐁. 그게 바로 talk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우리 삶을 반영하고 있죠. 목소리를 내고 뭐뭐라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또 그 사람과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뉘앙스를 순서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번 speak, 목소리를 내다. 이건 언어 능력과 또 진지한 대화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speak이라는 이 뉘앙스 때문에 뒤에 자주 나오는 그 단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문장 구조, 용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o 이거를 붙여 쓴다는 거예요. Let's speak to the government. 정부에게 목소리를 내자 이런 뜻이라 정부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자. 이거는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어디에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이건 너무 가볍거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쓰진 않아요. 좀 더 진지한 상황, 무겁고 공식적이고 격식적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꼭 말을 해야 될 때 주로 speak to를 쓰는 편이고요. Let's speak with the boss. 이렇게 speak 다음에 with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퀴즈를 냈었는데 상사와 얘기해보자 라고 할 때 좀 격식적인 느낌, 뭔가 진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사와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어.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할 땐 speak with. Let's speak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어떤 주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할 땐 about 붙여 말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스피치하는 느낌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연설자가 let's speak about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peak 다음에 말할 때 to, with, about 이렇게 붙여 말한다는 거 기억하면 여러분 문장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2번은 say, 뭐뭐라고 말하다. say with the boss 이 표현은 쓸까요? 안 쓸까요? 이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say 자체가 이 말한 단어, 문장 이걸 내가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다. speak는 좀 더 목소리 그리고 say가 입 밖으로 나온 그 단어 문장에 집중한 뉘앙스이다 보니까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say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쓰지 않고요. say 다음에는 이렇게 무엇을 말하는지 반드시 나와야 돼요. say 의사 선생님이 아라고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직접 그 소리를 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원어민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밥을 먹인다거나 입 벌려보려고 할 때. 그리고 콘서트에서 가수들이 say 뭐라고 한 다음에 따라하도록 유도할 때. 그런 느낌이 say에는 있는 거죠. Let's say hi to the newbie. 우리 새로운 사람에게 hi라고 말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hi라고 입 밖으로 그 단어, 문장을 말을 해야 돼요. newbie, 이게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hi라고 하자고 하는 거죠. I said that I'm going there. 나 거기 간다고 말했어. 이런 구조로 잘 써요. I said,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that 다음에는 이제 문장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say say hi 이렇게 단어가 그냥 나왔는데 어떤 문장 나온다라고 할 땐 앞에 that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I'm going there. 내가 거기 간다고 그 전에 그 문장을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장 그대로 인용할 땐 이렇게 따옴표를 치고 어떤 문장을 말했는지도 말할 수 있거든요. I said it's a bad idea. 그거 안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때 내 입 밖으로 It's a bad idea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이런 문장 말했었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3번은 tell 누구누구에게 말하다인데요. tell with the boss 이렇게는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 않아요. 왜냐면 tell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는 그 에게 이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뭔가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람 쓰면 돼요. with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바로 let's tell the boss라고 하면 돼요. 상사에게 말해보자. 그리고 the boss 같은 거는 그냥 쉽게 him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Let's tell him. 그에게 말해보자. 그리고 그에게 그 문제를 말하자처럼 그 내용을 바로 붙여 말할 수도 있어요. Let's tell him the problem. 그에게 그 문제를 말하자. 이걸 또 Let's tell him about the problem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 여러분 정리가 되고 있나요? speak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말 걸고 서로 말하고 이러니까 to with 이런 거 붙였었고 say는 그냥 그 말한 내용 붙였고 tell 같은 경우는 사람을 바로 붙이거나 사람 다음에 내용 아니면 그 내용도 좀 더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 그에게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about 붙일 수 있어요. Tell him about the problem. 네 번째 마지막은 수다 떨다. 특히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가볍게 대화할 때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talk with the boss 이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뭐 상사랑 진지한 얘기 막 꼭 혼날 것 같은 아니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긴 얘기 아니고 그냥 어떤 가벼운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일상적인 얘기 하다가 또 뭐 진지한 얘기로 발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talk이 좀 더 포괄적이고 let's talk to him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to를 붙여서 말을 하거든요. 아까 speak to 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어떤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 말을 걸다가 됐었죠. talk도 마찬가지예요. talk to him. 내가 그에게 말을 걸고 물론 이제 대답을 할 테니까 대화가 되었다는 그 뜻도 될 수 있는데 주로 내가 좀 많이 말한 느낌이 있긴 해요. tell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이 단어 자체에 누구누구에게가 포함되어 있어서 to를 쓰지 않지만 speak, talk 이거는 to를 쓰는 거죠. Let's talk to him. I'll talk to you later.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연락할게 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내가 너에게 대화를 다시 걸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카톡 메시지 마무리할 때도 I'll talk to you later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메일 마지막에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어요. I don't talk with her very much. 나는 그녀랑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다. with 이건 주고받는 느낌이 좀 더 강해서 둘이 완전히 이제 같은 양만큼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녀와는 대화 자체를 많이 안 하는 거죠. 일상적인 대화도 거의 안 하는 느낌? 뭔가 사이가 나쁜 느낌? I don't talk with her very much. Let's talk about our travel plans. 우리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talk도 to, with, about 이렇게 써요. speak이랑 비슷하죠? 누구에게 말하다, 함께 말하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다. 내용을 말할 땐 about으로 쓰는 거죠. talk about 이게 이제 익숙하니까 괜찮죠?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speak about 좀 더 진지한 주제, talk about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 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저와 함께 퀴즈 4개를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he can Korean, English and Japanese 이런 거 말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speak 이거겠죠. I can speak English라고 하듯이 speak 자체가 목소리를 내달아서 어떤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진지한 의견을 내다, 그리고 또 그런 진지한 대화를 한다 라고 할 때 speak를 썼죠. 두 번째, 담당자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Can I with the manager?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2개예요. Can I speak with the manager? Can I talk with the manager? 이렇게 둘 다 되는 거죠. 특히 좀 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지하게 말하는 느낌이 speak with,
그리고 이제 그냥 모든 대화, 특히 좀 일상적인 것들 말할 때는 talk with 쓰게 되겠죠. 세 번째, 그에게 언제 말하려고?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hen are you going to? 하고 그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tell him 이라고 하면 되겠죠. When are you going to tell him? 그에게 말하다 이기 때문에 to, with 이런 게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말을 하면 되죠. 네 번째, remember to,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기억해. 이때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Remember to say thank you. say라고 하면 되겠죠. Thank you 라는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말하는 거를 기억해라 이기 때문에 say 다음에는 이렇게 그 말한 단어, 문장이 바로 나올 수 있었죠? 네, 오늘은 speak, say, tell, talk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 언어라는 걸 삶과 너무 동떨어진 지식처럼 배우는 게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저는 수업에서 우리 일상에서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거든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ll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